맞아. 우리 신천지 얘기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천지가 요즘 그 교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일교도 이길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지금, 일종의 이제 교세를 과시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5개 광고부터 시작해갖고 터미널마다 애들 깔아가지고 포교 활동하고 뭐 이런 거를 지들 이제 멋대로 막 하고 있는데 10만 수료식이라 그래갖고 10만 명 이상이 모이는 그런 행사를 했나 봐요. 저는 저녁에 가는데 지하철역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일부러 깜짝 놀란 척을 하면서 아주 소스라치게 소름 끼치는 척을 하면서 지나갔어요. 너무 짜증이 나서. 그래서 이와 같은 짓거리들을 하는 데 있어서 국진당 정치인들이 엄청 많이 여기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자면 요즘 넷플릭스에서 지금 한참 인기를 끌고 있는 나는 신이다. 네, 저도 그거 어제 밤새 4편까지 보다가 5대양 본 데까지 보고 끊어놓고 왔는데 젊은 박영수를 본 소감이 어떠십니까? 결국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이 모든 악의 뿌리는 김기춘과 도나묵의 만남에서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김기춘과 도나묵과 구원파의 연결고리가 이게 꾸준하게 이어져 내려오면서 오대양과 세월호로 이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그림이 그냥 나오는 거야 거기에서. 나쁜 놈들은 수십 년 전부터 나쁜 놈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쁜 놈들 그때 우리가 모르고 살았잖아. 그때 때려잡지 못한 나쁜 놈들이 결국은 나라를 이렇게 망쳐먹고 있더라고요. 지난 수십 년간 힘을 키워가지고 세력을 키워가지고. 그래서 저는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나쁜 놈이 보이면 바로 때려잡아야 되고 불사질러 버려야 된다. 그래서 정명석이도 그렇고 유병헌도 그렇고 처음에는 법의 처벌을 받는 것처럼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갑니다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지켜보면 그 안에서 어느 순간 걔들이랑 동업을 시작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즉 지금 이 광신적인 그 교인들을 활용해 갖고 이거를 불법한 게 정의롭지 못한 법기술자가 같이 손을 맺게 되면 그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엄청나다는 거를 보여주게 하는 다큐고요. 사실 이게 넷플릭스 아니면은 이 공개 못 될 내용들이 엄청나게 수위도 높더라고요. 근데 이거 못 건드리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너무 슬픈 현실인 거야. 대한민국의 언론사가 이걸 다뤘으면, 대한민국의 방송사가 이걸 다뤘으면. 이거 뭐 바로 압수수색에다가 막 바로 고발이지, 이거는. 그리고 MBC 쳐들어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넷플릭스를 쳐들어갈 거야, 어쩔 거야. JMS가? 못해! 네. 검찰이 넷플릭스 이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지랄을 할지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됐거나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가 끼치는 폐해가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꼭 보셔야 돼요. 나는 신이다. 꼭 보셔야 근데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신천지뿐이 문제가 아니고요. 아직도 구원파의 세력들이 남아 있는 거고요. 그 이외에 지금 통일교가 우리나라 안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통일교의 전 세계에 있는 신도들이 400만이라고 해요. 그 400만 신도들이 지금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하는 첩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제2의 IMF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통일교가 일종의 경제적 구원자 역할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입지를 높일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종교학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미주나 일본이나 이런 쪽에 있는 자산들을 지금 유동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즉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일본과 한국을 연결해서 얘네들이 통일 주도 세력의 역할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 네가 뭔디? 무신디? 누구가 뭔디? 근데 대한민국 안에는 이미 이러한 게 옛날 그 아시안 하이웨이부터
중국하고 연결하려고 했던 이명박 때 녹색 그린 에너지 사업, 그러니까 선정이가 하려고 했었던 사업, 한일 케이블 연결 사업, 그리고 지금 해저 터널 사업까지 이 모든 사업들의 배후에 일본 우익과 통일교와 대한민국 안에서 이에 동조하는 정치 및 경제인 세력들이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이 하나씩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옛날에 삼성 장학생 말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통일교 장학생들 또는 신천교 장학생들이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정치와 기득권을 노리고 전쟁을 붙을 가능성이 있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로 힘겨루기라는 개독교에 있는 그 기독교 목사들까지 전부 다 기어 나와갖고 지금 자기 입지 높이기 위해서 광분을 하고 있다는 거지. 서로 지들이 대한민국이 내 나와바리다 일본식으로 내 구역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기사 뭐 내용 잠깐 뭐 보실까요? 네, 그 CBS가 신천지 홍보물을 입수했는데요. 지난해 11월에 열린 신천지 10만 병 수료식 영상이 실려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신천지 신도들 앞에서 국짐 소속 전현직 도의원들이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축사를 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 대구에서 했던 거 맞아요. 대구에서 했던 건데 이거 여기에 국민의힘 그 보면은 뭐 경북도의회 전 도의원 손모모 씨가 있었고 방통심의위원 부위원장 지낸 뭐 권모모 씨도 있었고 그리고 현직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현직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백 씨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이 시장 중에 백 씨 있나? 네, 여기에 보면은 전국 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인 명단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다 있어. 그래서 경기도에서 백 씨가 누구냐? 짠짠짠. 오,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여기 어딨냐? 헷갈릴 필요도 없네요. 네. 딱 백씨여서. 네. 어디 있어? 여기 이쪽에 있었는데. 배경현 한 명밖에 없어요. 국민의힘. 백경.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포천시.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국민의힘. 포천에 얘네 기도당이 있어. 백경현. 아니 뭐 약간 이상- 송영관님 뭘 다 당연한데. 알지? 왜 이렇게 많이 알지? 뭐지? 아니 그 양주 이쪽에 순복 아니요 저기 그 여호와의 증인 쪽 있는 거고 또 조금 더 그러니까 가평 올라가면 작가님이 통일교 너무 있고. 이런 쪽이 많이 알잖아. 우리 이상한데? 일반인이 저렇게 많이 알기가 쉽지 않은데 뭐지? 아 두루두루 정보를 정리하다가 이게 알게 된 거지. 잠깐만. 그래서 아니 근데 아니 본인 어디 소속이야? 밝혀봐. 나는 저 살만당 소속이지. 살천지. 살천지 만찬당. 네. 우리 살만당 당원들하고 언제 우리도 제대로 된 집회를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중요한 건 이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국회의원 선거 안에 그 지역에서 교세를 떨치고 있는 종교인들의 역할이 엄청 크다는 거야.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근데 이 사람은 대구랑도 관계가 없는데 경기도 포천에 있는 사람이 신천지에 이거 뭐 지인의 부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는데 자기는 관련이 없다고 해요. 근데 관련 없는데 신천지 이걸 할 수 있나? 아니 관련이 있을 만큼 신천지의 위세가 그만큼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현직 포천시장이잖아. 그러니까 몇몇 신천지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용인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광주, 대구 이런 쪽은 너무 유명하니까 그런 거고 몇몇 그 대규모의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들 이런 쪽 아래는 실제적으로 종교하고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 다 뜬단 말이야. 그러니까 충청도 강원도 가면 통일교 위세가 워낙 강한 거고 전라남도 도서지방을 가서 통일교 위세가 엄청 강하거든요. 대구나 몇몇 지역들을 가게 되면 그 12지파 본부 있는 지역은 신천지들이 싹쓸이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수도권 안에는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이쪽도 기도 강남이나 이런 쪽 포함해갖고 부천 일부나 저쪽 인천 서북부 이런 쪽에는 또 기독교 단체들이 하는 사람들이 이걸 잡고 있으니까 두 명이네. 백경현이 있고 구리에. 그렇죠. 구리에도 있고 그다음에 포천에도 있고. 포천에 백경현이고.
뭐 두 명 중에 한 명이네. 포천이든 구리든 전부 다 영향력이 있는 지역들이네. 오. 이런 지역들의 특성이 뭐냐면 경제적으로 이렇게 썩 뛰어난 지역들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교인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세요. 양평도 그런 지역 중에 하나거든.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득권 세력 그 윤석열의 본거지 이런 것들이 네. 또 종교적인 본거지들하고 다 이렇게 교집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무섭다. 아니 이제 사람을 국민의힘 못 맞습니다. 만나겠네. 네 무슨 종교야? 라고 그러면- 걔들이 물어보면 절대 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네. 답을 안 하고 숨기겠죠. 소름 끼쳐. 그 모르고 어이씨 친구 됐다가 그럼 어떻게 해? 어이씨. 자기 그냥 불교나 꾸준히 믿으세요. 전 네.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저희 스승 스님들도 보고 계신데 제가 욕을 해서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입으로 업을 많이 쌓고 있어. 정정하자면 경기도 구리시, 그 다음에 경기도 포천시 둘 다 국민의힘 시장이고 국민의힘 구리는 백경현. 그리고 그러면 구리일 포천은-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포천은 백영현. 통일교 이쪽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구리가 구리 시장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설마 우리 애청자 중에 이런 사이비 종교에 빠지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살천지. 살천지.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미 빠졌습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자는 친목단체입니다. 많이 먹고 행복하자는 친목단체입니다. 네. 여러분 살천지 만찬당 가입을 원하시면 카카오톡에서 살천지 만찬당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네. 부모님들 입장에서 걱정인 게 애들이 또 친구를 만났는데 사실 친구 따라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JMS에서도 보여지지만 이게 어줍지 않은 논리 어떤 교회 논리들을 변형시켜가지고 자신을 메시아로 내세우면서 얘네들이 가장 쉽게 공략하는 게 젊은 친구들이란 말이야. 그렇죠. 대학생들이라든지 맞아요. 이제 사회초년생, 어린애들. 어린 사람들을 오히려 타겟을 해갖고 이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정명석이 전국 대학교에 있는 서클 안에 JMS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건 요새를 무슨 확장한 것처럼 신천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걸 하고 있고 기독교 단체들도 각 대학들의 이런 종교 서클을 중심으로 한 학생회를 출범시키면서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 20대에 있는 친구들을 전부 다 보수 편향으로 몰아가 버린 데는 이러한 종교계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김혜리님은 걸렸다가 나왔다고. 어머. 어머, 다행이에요. 정말 나오셔가지고. 다행입니다. 이게 진짜 다행입니다. 한 번 들어가게 되면 이게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나오게 되더라도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황을 계속 많이 겪게 되거든요. 문제는 이게 이 정부 하에서 너무 단속이 안 돼 있고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너무 많은 특혜들이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바꿔보려고 하니까 지들이 결사적으로 기득권이 돼갖고 지들이 흔들 수 있는 표를 앞세워서 윤석열 같은 무리들이랑 손을 잡는 거예요. 송 작가님 왜 빠져요? 송 작가한테도 빠지지 마요, 여러분. 큰일 빠지면 안 납니다. 됩니다. 아무데도 빠지지 마십시오. 네. 저한테 빠지면 살찝니다. 자, 위험해요. 그래서- 네 맘대로 해봐라님이 저희 큰애 절친 부모가 통일교인들인데 겉으로 봐선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그래서 아우, 소름. 우리나라 분들이 유독 이제 이런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집착이 강하고요. 그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만 유독 제가 국제정치를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가 이게 심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이 얘기 나오면 또 사회심리학 들어가는데 그 나중에 한 1시간짜리를 우리 토론으로 한번 해봅시다. 차라리 진짜. 종교 전문가를 모셔다가 종교 이야기를 한번 왜 해야 우리 되겠다. 사이비 종교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파생이 되는지 전문가를 모셔서 얘기를 해보고 아무튼 중요한 건 지금 있는 그 선거가 어느 순간에 기득권과 비득권이라든지 민주와 보수의 싸움이 아니고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아니고 이게 종교 전쟁으로 변질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투표를 하고 있는 김기현이 과연 얼마만큼의 표를 땡길 수 있느냐 이거 안에도 신천지와 기독교와 통일교의 힘이 그 안에서 부딪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한 우리 강철수의 이 변신에 대해서도 강철수. 네, 이제는 이 정도면 강철수죠. 예, 배수진을 친 강철수의 변신에 대해서도 연계해서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안철수와 황교안이 어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김기현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안철수는 이번이 최후 통첩이라면서 만약 사퇴하지 않는다면 이번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선거와 대통령실 행정관 전당대회 개입에 대해 모든 증거를 가지고 함께 싸울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개야같이입니다, 안철수. 지금 언론에는 이것만 나가고 있는데요. 네. 언론에 안 나가고 있는 발언이 있어요. 아니 근데 안철수가 개양아친 건 하루 이틀의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이 개야같이가 윤석열을 죽일 듯이 난리를 치는데 네. 그게 얘가 지금 언론에 안 나가고 추가로 한 얘기가 뭐냐면 네. 지금 이 행정관의 일탈 행위를 윤석열 대통령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행정관하고 윤핵관만 자르라는 거야. 자기랑 권력을 나누면 나는 당신까지 칠 마음은 없다는 거지. 이게 뭔 추접스러운 딜이에요. 아, 정말 안초딩답네요. 안철수가 황교안을 만날 거다라는 예상은 어저께도 뭐 충분히 그 뭐 순서적 유승민 이런 애들 만나가지고 일종의 이제 이 안에서 세력 가리를 하겠다는 건데 네. 지금 그거는 총선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어디 지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가면 저도 춥거든. 오갈 데 없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안철수의 최선은 합의를 보는 거예요. 반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전하고 다르게 이 윤석열과 김건희는 동업자랑 절대 반띵을 안 해요. 이름 묻혀두고 찜찜 먹거든. 그럼 이제 혼자 먹는 게 독식이 이게 그동안 일종의 체질화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철수의 요구를 거절하는 겁니다. 이거 최후 통첩으로 던져놓은 상황에서 끝까지 안 가잖아요. 뭐 끝까지 안 간다고 하더라도 분당을 한다든가 그 세를 모아가지고 윤석열 탄핵하자는 쪽까지는 절대 안 갑니다. 이 정도면 내가 합의 봐줄 수 있는데 라고 딜을 치기 위해서 이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근데 참 황교안하고 같이 안철수가 있으니까 참 웃기긴 하다. 정말 좋은 그림인 거죠. 이런 그림 네. 나올 줄 몰랐네. 그래서 야. 부정투표 전문가 황교안과 안철수가 모여가지고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미치겠다. 합의선이 안 나오면 이거 선거 불복한다고 지랄지랄 할 겁니다. 그러면 김기현은 시작되자마자 바로 쫓겨나서 비대위로 가는 거예요. 직무정지 바로 들어갑니다. 이 정도의 사안이면은. 잠깐만. 그 전에 안철수를 칠 확률은? 아, 제거될 확률은? 이게 안철수도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선 전에 후보 매수에 서로 가담한 동업자이기 때문에 그 짓을 못 할 거고요. 안철수가 만일 이걸 문제 삼으려고 하면 이거를 갖다가 선관위라든지 아니면 뭐 헌법재판소 같은 데다가 던져야 돼요. 근데 이걸 검찰한테 고발을 했거든요. 에이. 그러면 충분히 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 일종의 이제 지 나름대로 계산속이 있는 거죠. 김기현만 큰 도리가 되는 건가? 응? 김기현만 큰 도리가 되는 거예요? 찜쪄주는 거예요? 이름 다 김기현은 붙여주고. 대개도 아니야. 홍계야, 홍계. 큰 도라,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도라. 애초에 먹을 생각이 없었다는 거지. 작은 도라는 뭐야? 어차피 김기현은 바지로 세워놓고 명예대표로 뒤에서 다 휘두르려고 맘먹고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나눠서 하자니까 라고 마지막까지 바지끄댕이를 땡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거 결과가 저는 김기현의 압승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안철수의 손을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기 공수처에 고발했네요. 공수처. 그 공수처 공수처가 뭐 똑같은 애들인데 그거니까. 뭘. 공수처가 검찰이지 뭐. 아유, 공수처를 그렇습니다. 설치하라.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결국 설치해놨더니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부처가 됐지요. 네. 자, 아무튼 안철수의 선정과 오늘 안철수가 어떻게든 2등을 하길 바랍니다.
아마 저쪽에서는 뭐 역대급 투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역대급 투표를 통해 가지고 김기현이 50% 이상을 달성을 하고 심지어 2등도 천안함이 나오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일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것은 신천지의 승리다 라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결과 나온 내일 다시 해석하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